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번부터는, 이제 새해가 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 일단은 뭐랄까, 달라진 부분을 한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좀 가가지고, 시리즈? 너무 거창한데, 일단은 2020년에 새롭게 달라진 트렌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먼저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시점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트렌드 첫 시간으로는 뭐 작년에 이제 항상 논란이 됐다. 큰 이제 기존의 공채가 아닌 상시 채용을 한 현대자동차 때문에 이제 상시 채용 자체에 대한 것이 채용 트렌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이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작년 상반기 때 제가 이제 현대차 상시 채용 때문에 한 20군데에서 전화 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언론사, 방송국, 신문사부터 여러 개로 많이 전화 와가지고 진짜 도망다니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거 뭐 해준다고 해가지고 인터뷰해가지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친한 좀 알고 있는 친한 지인인 YTN은 기자님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료 주더라고요. 전화 인터뷰에도 출연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각설하고 이제 상시 채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상시 채용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 새롭게 나타나는 방식인가 이것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되는데 새롭게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은 현대모비스가 2년 전부터 뭐 2년? 지금 이제 2년 됐죠. 2년 전에 이미 상시 채용을 하면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현대모비스가 이제 현대모비스 인사팀이 이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각 현업부서에서 채용 공고를 내고 그 현업부서에서 서류를 접수해가지고 그 서류 접수에 자기소개서 서류 전형 평가를 하고 현업부서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 그래서 인사팀이 싹 빠지면서 하는 방식이 상시 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비단 뭐 공식적으로 이제 공채가 이제 상시 채용으로 바뀐 건 현대차가 최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상시 채용 형태가 있다는가.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회사들은 공채 이외에 별도로 어떻게 하냐면 해당 팀 사업부에서 면접을 오고 인사팀에 뽑아주세요. 이런 형식의 상시 채용은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공채가 아니고 상시 채용을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큰 트렌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좋아. 근데 그러면 이 상시 채용을 어떤 목적으로 할 건지를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현대차도 발표했겠지만 이제 뭐랄까 공채를 하면 뭐 하반기 12월 말에 TO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상반기를 공채를 진행하다 보면 5, 6월 달 돼가지고 마감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실제 TO가 있어가지고 뽑았는데 실제 뽑고 나니까 그게 또 TO가 없는 경우도 생겨버린다는 거. 그래서 이거보다는 상시 채용을 하다면 수시로 이렇게 상시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바로 뽑아서 현업에 바로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뭐 적시적재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고 이제 뭐 그 부분 이외에도 뭐냐면 인사팀에서는 조금 뭐랄까 인사팀의 이제 채용에 대한 전문성을 약간은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다. 물론 인사팀이 잘하지만 이제 현업부서에서 실제 본인들이 데리고 다니는 뽑을 사람들을 뽑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 이 부분이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 상시 채용으로 가게 된다면 그 얘기도 합니다. 이제 상시 채용으로 하면 이제 인원이 좀 줄지 않을까 채용 인원이. 그런 우려는 약간은 있습니다. 채용 인원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뭐 그래도 현대차는 걱정하지 마라. 일단은 우리가 예년 수준의 대졸 8,700명을 뽑겠다고만 얘기는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숨어 있는 것은 몇 명을 뽑겠다고 얘기하지만 몇 명을 뽑았다고는 얘기 안 한다는 게 이게 기업이죠. 왜냐하면 제가 뭐 예전에 근무해서 대구통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 이제 구직자들이 조금은 당황스러워하고 큰 변화를 겪어야 된다. 큰 준비를, 다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할 때도 그랬어요. 상시 채용으로 바뀌면 우리 구직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 뭐 결론을 그때도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특별하게 다르게 할 거 없습니다. 기존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기존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상시 채용을 하면 일단은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이제 첫 번째는 공채가 아니고 이제 각 계열사 현업부서에서 채용 공고를 내다 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채용 공고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채용 정보
채용 정보, 그렇죠? 그, 그 채용 사이트에 자주 접속해서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고 그걸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업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애매할 거는 현업부서에서 평가하는 거는 실제 우리 회사 우리 만약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영업 마케팅 부분이다. 그럼 영업 마케팅을 진짜 잘할 수 있는 친구를 뽑을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다른 공채보다는 약간은 더 실무 능력 그래서 지원 직무에 관련된 능력이 있는지를 많이 검증할 거라는 거. 근데 그 부분에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랄까, 지원 분야에 대해서 실무 능력을 너무 점검한다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연관되는 인턴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거창한 걸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연관되는 스터디도 괜찮고요. 거기에 연관되는 아르바이트도 괜찮고, 거기에 연관되는 기타 경험도 괜찮고, 현장 실습도 괜찮고, 이런 게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서 국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제 직무 능력을 조금 더 많이 증명을 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다양하게 가급적 좋은 뭐 NCS 자꾸 접근하는데 뭐 저는 NCS 나오기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직무와 연관되는 공부했습니다. 있으면 좋겠고 그거 없으면 공부 있는 거 뭐 자격증 있으면 자격증도 얘기할 거고요. 거기 다음에 직접적인 경험, 아르바이트, 프로젝트, 인턴, 뭐 스터디 요 뭐 많죠.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하면 된다는 거. 그건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성격적인 부분도 그 직무와 연관되는 것들을 살짝 얘기하면 된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상시 채용. 그래서 물론 현대차는 공채 대신에 이제 상시 채용으로 갔고, 근데 일반 기업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현업 부서에서 이제 채용을 공고하다 보니까 현업 부서에서 먼저 면접을 보고 인사팀에다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인사팀이 결격사고 있으면 뽑는 형태가 상시 채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법도 좀 중요합니다. 그거는 가장 좋은 거는 현업 부서장이 채용 공고를 내는데 잡코리아나 사람이네 이렇게 올릴 수 없다는 거.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 근무하는 사람 보고 괜찮은 사람 없습니까? 주변에 괜찮은 후배 없습니까? 이렇게 추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천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취업한 선배들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인맥입니다. 그래서 취업하는 선배들 잘 챙겨가지고 실제 보면 밥도 얻어먹고 술도 얻어먹고 취업까지 얻어먹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챙기시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게 조금 진짜 인간관계에서 좀 이상한데 진짜 친한 선배들은 여러분 소개 안 해줍니다. 왜? 여러분을 소개하는 순간 자기의 생활 울타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친한 선배보다는 그냥 조금 덜 친한 선배들이 많이 추천해 줄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시 채용을 가면서 걱정할 거는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거는 별로 준비할 건 없습니다. 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무 중심으로 계속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공채는 한번 이래 모아서 치다 보니까 여러분이 한 계열사 또는 한 직무를 선택해야 되지만 수시 채용은 계속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계속 몇 번이고 지원하는 자꾸 적극적으로 좀 더 지원하는 전략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뭐 저번에도 인터뷰했을 때 제가 다른 그룹사의 상시 채용 영역 확대가 될 것이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별로 확대 안 될 거다. 그래서 그룹상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올해는 SK가 상시 채용으로 바뀝니다. 공포를 했기 때문에 SK도 그럼 현대차처럼 그렇게 적응을 하면 됩니다. 대응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룹사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정식 공채가 이제 상시 채용으로 바뀐 거는 작년에 현대차. 올해는 SK가 될 거고요. 이제 나머지 회사는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공채가 아닌 상시 채용이 있다. 요걸 좀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상시 채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결론은 너무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더 직무 관점,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더 강할 거다. 거기에 대한 다양한 공부, 다양한 스터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현장 실습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되고,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것, 계속 지원을 해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한 선배들도 인맥 관리를 통해서 상시 채용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거.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은 2002년 채용 트렌드에서 상시 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키워드로 가져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